이번에 이사 대책 발표됐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뭐 어떤 여론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급 쇼크 수준으로 들어온다. 전국 83만원, 서울에 32만원. 하지만 뭐 시장은 회의적이다. 하루도 안 지나서. 그죠? 공급 신호 줬지만 한계도, 일단 이런 거부터 올려놓고 보죠. 세주택보단 갈등 늘까 우려 막 이러면서 일단은 안 될 거다. 언론에서 계속 안 된다 하면은 이거 우리가 손해인가 하면서 토지주들도 반대하겠죠. 그런 여론 벌써부터 심고 있는 거죠. 자, 주택 공급 부지 확보라는 말을 안 하고 공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5년 내 부지 확보, 그 다음에 뭐 짓는데 2, 3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라는 얘기 안 했다고? 부지 확보인데 뭔 개소리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물고 늘어지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50만원 공급하겠다라고 계획 세워놓고서 아파트란 말 빼먹고 50만원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아니고 주택일 가능성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 거밖에 더 돼요? 좀 생산적으로 합시다. 생산적으로. 그러면서 뭐 서울에 32.3만원, 수도권에만 61만원가 넘죠. 자, 그런데 허수라고 하죠. 물론 다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면서 당장 집값 안정 힘들다. 아니, 어떤 공급 정책이 당장 집값을 안정시켜요? 전문가란 작자들이나 언론이란 작자들이나 대안 내나요? 뭐 재건축 완화해가지고 재건축으로 공급 늘려라? 그거는 당장 나와요?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추진과 과정에서 물량은 공급에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죠. 많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조금이라도 되더라도 그것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시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얼마나 많은 곳이 할지 미지수다. 일단은 미지수다. 안 된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죠. 뭐 양도세 완화라면은 뭐 엄청나게 나올 것처럼 가정하고,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지수라고 가정하고. 기사가 언제부터 가정하는 걸 중심으로 쓰게 돼 있어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나중에 굳이 발표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 쓰고 어디가 참여하라고 하는데 참여 안 했으면 참여 안 하니까 얼마 정도로 준다.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벌써부터 여론 만들고 있는 거다. 맨날 이 인간들 골라서 하고 있죠. 왜 맨날 이 인간들 골라서 해요? 업계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주니까. 무조건 어깨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토지 소유권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조합원 자격이 아니고 입주권을 받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 받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좋은 위치 선점할 수 있는 거. 분양보다는 그래도 저들이 먼저 받지 않아요? 먼저 선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죠. 어떻게 추진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발 이익을 얼마나 받느냐. 근데 개발 이익은 그만큼 챙겨주겠다. 오히려 더 이득 볼 수 있게 챙겨주겠다. 조합에서 만들면 1000억의 이익이 생기고 공공에서 만들면 900억 이익이 생긴다고 칩시다. 근데 이 중에서 한 200억씩은 조합장 뭐 하고 떼어가고, 저기 100억 정도는 뒷돈으로 들어가서 먹는 거고, 저기 자재 후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개발 수익의 30% 보장. 사업성이 없는 곳은 할 수도 있고, 뭐 개발 이익이 있는 곳은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또 공산주의. 이 달짜인 빨갱이 새끼야! 공공이 모든 걸 다 한다.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 가서 또 계속 하고 있어요. 투기가 우려된다. 어디로 할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역세권 등은 투기 세력이 올 수 있다. 그 뒤에 산 사람들한테는 입주권도 안 준다고 그랬는데. 자, 근데 뭐라 그래요? 거부한다고 하는데 뉴스는 계속 실망했다고 하지만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어디서? 강남 쪽 재건축 추진하는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여긴 뭐예요? 그냥 조합이 그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는 공공이 단독으로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요거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선택지 하나 더 준 거야.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하고, 누가 봐도 짜장면이죠? 누가 봐도 짬뽕이죠. 두 개밖에 안 팔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볶음밥을 들여다 놨어요. 짜장 짬뽕 중에서 했을 때 중국집 손님이 100명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볶음밥 하나 더 놓으면은 그래도 120명은 되지 않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선택지 하나 더 준 거다. 그러니까 요걸 해가지고 요 선택지 하나 더 줘서 요것만 가지고 83만 가구 내겠다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1119 정책에서 호텔 전세 만들어 놨더니 1119 정책의 전부가 호텔 전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죠. 일부죠. 저렇게 공공주도형 재건축도 일부다. 아니면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 해라. 아니면 그냥 니들끼리 해라. 선택지는 니들 맘대로인데 셋 중에 뭘 해도 된다는데, 지들끼리 여태까지 하려고 했던 게 안 되면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생길 수 있죠. 아무리 문의 전화 오더라도 저거 예약 발표하면은 성공적이니까 공급 늘어나서 집값 떨어지겠구나 싶으니까 일단 바로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택업계 뭐라 그래요? 적극 환영이죠 얘네들. 어쨌든 일거리 늘어나는 건데. 건단현. 언제부터 저게 좀 성공적이라고 얘기 나올까요? 첫 번째 단지 위치 선정되고서 진행되면 막 나오겠죠. 왜냐? 이제는 거기 분양가 띄워야 되니까, 언론이. 그리고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그랬어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중공업 지역은 참여율을 5에서 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 100%가 아니다. 83만 가구가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곳은 한 830만 가구가 있는데 이거 다 개발하면 830만 가구 정도 나오는데 요 중에서 참여율 떨어질 것까지 다 계산해서 83만 가구만 이야기한 거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언론이. 자, 그 다음에 또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서울에 32만 가구 들어오죠? 여기서 저들 말대로 진짜 실패해서 10년 동안 10%만 들어왔어요. 얼마예요? 32,000 가구죠. 저 정책으로 10년 동안 32,000 가구밖에 안 들어왔다. 그런데 저들이 맨날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라 해서 15년 동안 서울 재건축으로 늘어난 주택을 보면은 2만 호예요. 재건축 사업 하는 것보다 저거 진행하는 게 32,000 가구 늘어나면은 훨씬 더 1.5배 이상으로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맨날 재건축 풀라는 인간들이 이런 단순 계산은 안 해요? 순공급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뭐라든 까는 걸로 바뀌었죠. 지금은 인구가 축소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대로 공급한다면 오히려 빈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자, 인구 축소기는 언제부터냐면은 초이노믹스 이후부터였어요. 그냥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인구를 보면 나온다? 생산활동 인구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뭐 취임 초반에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 일단은 투기 수요 억제하고 그 다음에 공급 정책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 정책 안 들어가도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투기 수요만 엄청나게 많았어. 투기 수요만 다 빼고 그들 매물만 내와도 되는데 하도 난리치니까 억제하고 공급 정책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빈집이 늘어나지 않을까? 빈집 늘어날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였죠. 투기 수요 억제 안 하고 공급 정책만 무지하게 내봐요. 그거 다 투기꾼들한테 돌아가지. 그동안 10년 동안 나온 주택 중에서 절반 이상을 투기꾼들이 가져갔는데 공급 과잉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빈집이 늘어난다고. 그럼 취임 초반에 나왔으면 공급 과잉 아닐까요? 서울에 막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서울에 막 공급 부족부터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공급한다니까 공급 과잉이라고 까고 있어요. 자, 이제 뭐 집 뺏길 일만 남았네요. 호재냐 악재냐. 이제는 아예 또 하고 있죠. 집 뺏긴다. 아까는 참여 안 한다며. 참여 안 해서 안 될 거라고 이번에는 또 강제로 뺐는데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반대 청원 막 하고 있고 공급될 일도 없을 것 같고 자꾸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강제로 가져온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 시국에 이제 뭐라 그래요? 똘똘한 채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 아저씨 계속 나오죠. 그냥 저격수죠, 저격수. 양을 늘리는 것이기에 주거의 질은 떨어질 수 있으면 대단히 단지보다 주거의 질이 떨어진다. 고밀 개발은 용적률을 상향하라.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해서 상업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또 고층 개발한다니까 질이 떨어진대요. 3기 신도시 나온다니까 서울 아파트 부족하니까 서울을 공급해라 라고 하던 사람이 서울에 공급한다고 하니까 질이 떨어져서 똘똘한 채로 간대요. 뻥치는 것 같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도심 고밀 개발이 절실하다.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개발이 절실하다. 권땡중 교수님, 교수형.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고밀 개발은 근본적으로 공급의 양을 늘리는 것이기에 기존 대단위 단지보다 주거의 질을 떨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으니까 똘똘한 채가 오를 것이다. 적어도 저희는 저렇게 말을 바뀌진 않았죠. 그런데 저런 사람들 말 믿고 있어요. 미치겠는 거죠, 진짜. 저런 인간들이 전문가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도 푼다는 거죠. 당장 시행하는 건 이런 걸로 하는 거고 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저번에 뭐 이사 대책하니까 이거 문 정부 내에 못 잡는다. 문 정부 내에는 이런 거 해가지고 안정시키고 어쨌든 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냅뒀으면 어떻게 됐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까지만 빠슝 이 사람이 그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정부에서 규제 안 했으면 강남 100억 갔을 거라고. 심리가 그만큼 미쳐서 규제에서 억눌러 놓은 건데 규제 때문에 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왜 꼭 이번 정부 내에 잡아야 되죠? 그거야말로 보여주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안정시킬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정부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참여정부 때 규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리본까지 터진 상황 벌어지면서 다음에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아무리 완화를 하더라도 안정되면서 그때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사람들 늘어났었죠. 꾸준히 쭉. 그런 거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 때는 뭐를 잡겠다? 매입임대주택이나 1119 정책 이용해가지고 뭐 전세값부터 때려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시키고 하겠다. 그 뒤에 또 다시 뭔 짓을 해도 못 오르게 하도록 공급까지 풀어놓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공급 부족도 아니었고 하도 공급 부족으로 하니까 공급 이만큼 때리니까 너네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하지마. 심리 잡았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답이 나오죠. 결론 뭐예요? 당나귀에 두 사람이 타면 동물학대, 남자가 타면 여성차별, 여자만 타면은 권위도 없고 쯧쯧. 둘 다 안 타면 멍청이들. 이런 거 아니에요. 뭐만 하면 까는 거다.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25번째 정책까지 매번 나오자마자 안 된다 여론 만들고 있는데 지들이 얘기하는 공급까지도 지들이 까고 있다. 이 정도로 모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언론이 하는 말대로 집값은 오를 거야. 믿는다. 라는 사람들이 항상 당하는 거고 언론과 은행을 믿는 사람들이 뒤통수 맞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저들은 이익 집단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